와, 아니 분석가님, 저 오늘 이거 자료 받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의 구글이라고 아는 그 바이두 맞죠? 저는 그냥 뭐 검색 사이트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검색 회사가 아니라면서요? 뭔가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아예 다른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리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주시죠. 네, 진행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해부해봐야 할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바이두가 맞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이두는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거대한 변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정체성 혼란. 제가 딱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바이두를 뭘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쓰던 그 검색 사이트예요? 아니면 뭐 테슬라 같은 완전 AI 기업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시장도 완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금 시장은 바이두를 두고 정말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검색 거인의 모습과 미래 성장성을 책임질 AI 강자의 모습,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가치 평가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의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와, 세상에 이 숫자 좀 보세요. 1년 사이에 주가가 74달러에서 151달러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이건 뭐 거의 2배 넘게 치솟았다가 다시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멀미가 날 지경인데 이걸 들고 있는 투자자들 속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니, 한 회사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열뛰기를 하는 거죠? 진행자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죠. 이 숫자가 바로 시장의 혼란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이두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투자자들은 150달러도 싸다고 달려들고,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쟁 심화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70달러도 비싸다면서 던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바로 바이두의 현 주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요, 이 수십억, 아니 어쩌면 수백억 달러짜리 정체성 위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변동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 즉 펀더멘털에 대한 아주 큰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체 이 회사의 본질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여기 공식적인 소개 자료를 한번 보시죠. 2000년에 설립됐고 검색 엔진으로 유명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강력한 인터넷 기반을 갖춘 선도적인 AI 기업. 바이두 스스로가 이제 우리는 검색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AI 회사라고 못을 박았는데 시장은 아직도 너희는 그냥 검색회사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거기서부터 모든 충돌이 시작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두 로고의 변화가 그 간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곰 발바닥 로고가 검색 거인으로서의 과거와 현재라면, 오른쪽에 있는 저 세련된 로고는 AI와 자율주행 기술로 미래를 열겠다는 바이두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로고까지 바꿀 정도면 정말 단단히 칼을 갈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AI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그 실체를 좀 봐야겠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AI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바이두의 심장부, 즉 AI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검색 광고 너머에서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지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좋습니다. 어디 한번 놀라게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212%. 212%요? 와, 아니 이게 무슨 성장률이죠? 웬만한 유망 스타트업도 아니고 바이두 같은 이런 거대 기업에서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부의 성과입니까? 바로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아폴로 고가 기록한 완전 무인주행 횟수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폭발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숫자는 더 놀랍습니다. 262%. 잠깐만요. 숨 좀 고르고요. 262%는 또 뭡니까? 이건 자율주행보다 더 높은데요. 이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마케팅 서비스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기존의 단순 검색 광고가 아니라 AI가 사용자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죠. 기존 광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 이것은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인프라,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나
클라우드 같은 기반 시설을 빌려주는 구독 서비스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두가 직접 AI 서비스를 하는 걸 넘어서 다른 기업들이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인프라를 빌려주는 사업까지 한다는 거네요. 이건 뭐 AI 생태계의 건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파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자체를 장악해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분석가님.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그 212%라는 성장률이 혹시 작년에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뭐 그런 기저효과 같은 건 아닐까요?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이 차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폴로고의 무인 택시 운행 횟수가 1분기에 140만 건, 2분기에 220만 건, 그리고 3분기에는 310만 건으로 분기마다 뚜렷하게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회성 급증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4개가 바로 새로운 바이두를 이끄는 4대 엔진입니다. 기업용 AI 클라우드,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아폴로고, 차세대 마케팅 서비스, 그리고 바이두 원쿠나 드라이브 같은 개인용 AI 애플리케이션까지. 와,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검색회사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들이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까? 네, 이 사업들은 이미 합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바이두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면 바이두 주가 당장 사야 할 것 같은데요? 성장률이 막 200%씩 나오고 AI 생태계를 장악해가고 있다는데 주가는 왜 그 모양이죠?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진행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두의 밝은 미래, 즉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바이두가 가진 이 강력한 경쟁력을 해자, 모트,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연못에 비유한다면 동시에 발목을 잡는 거대한 수렁, 마이어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빛과 그림자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이두에 투자하는 분들이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력이라는 AI 해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지정학적 수렁이 있는 거죠. 결국 저 둘 중에 어느 쪽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주가가 150달러로 가느냐 70달러로 곤두박질 치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두의 운명은 이 둘의 싸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바이두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AI 해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패들패들이라는 자체 개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톱3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기술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기술력은 알겠는데 결국 사업은 돈이잖아요. 버틸 치력은 충분합니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현금과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막강한 체력이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발표한 AI 칩 자회사 쿨룬신의 분사 계획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치를 시장에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렁을 볼 시간이군요. 아무리 성이 튼튼해도 이 땅 자체가 무너져 내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네, 성 밖의 세상은 정말 험난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미중 기술 전쟁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죠. 또 중국 내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저 세 번째 항목 아닙니까? 글로벌 투자 심리.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갑자기 외국인들이 차이나런 해버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CTO 같은 내부자가 주식을 판다고 하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정확합니다. 기업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이두가 빠진 수렁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강력한 해자와 깊은 수렁을 종합해서 바이두 앞에 놓인 3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드디어 결론의 시간이군요. 그래서 바이두 주식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3가지 시나리오를 듣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죠.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바이두가 추진하는 아폴로, 고나 AI 클라우드 같은 신사업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키고요. 시장이 마침내 바이두를 검색 회사가 아닌 완전한 AI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주가가 15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바이두의 AI 칩 자회사 쿨룬신 분사가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8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AI 사업의 가치가 드디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본 거죠. 이것이 바로 낙관론의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좋습니다. 희망회로만 돌릴 순 없죠. 이제 가장 어두운 미래, 비관적 시나리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바이두의 놀라운 AI 성장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같은 거대한 외부 리스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상황이죠. AI 사업이 돈을 벌기 시작해도 그보다 더 큰 지정학적 할인,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비관론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 서스코헤아나는 바이두에 대해서 보유 의견과 함께 110달러라는 아주 보수적인 목표 주가를 내놓았습니다. AI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아주 신중한 시각인 거죠. 74달러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110달러도 감지덕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81달러에 비하면 정말 암울한 숫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폭발적인 성공도 갑작스러운 추락도 아닌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길고 점진적인 전환의 길을 걷는 미래입니다. 가장 재미없는 시나리오 같지만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AI 사업이 성공적으로 돈을 벌고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181달러를 향해서 갈 것이고요. 반대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110달러 혹은 그 이하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 중간인 155달러 근방에서 AI의 성장이라는 호재와 외부 리스크라는 악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겠군요. 네,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저 핵심 변수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두의 공식적인 사명을 한번 보시죠. 기술로 복잡한 세상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 정말 멋진 목표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명이 지금 바이두에게 가장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겠다. 멋진 말이긴 한데 지금 바이두가 처한 상황은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두의 AI 기술이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단순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투자 심리의 변화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오늘날의 세계를 과연 그들의 기술만으로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심리의 문제라는 거네요.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바이두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분들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 여건이 있지만 바이두는 소문과 뉴스만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 이면의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까지 읽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분석가님,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